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마지막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좀 별로였더라도 하루의 끝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 같은 걸 해도 좋고요.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잠깐 기분 전환한다라는 느낌으로 딱 한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의 끝을 조금 더 알차게 그리고 괜찮게 마무리를 한다면 내일의 시작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어떤 걸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투자의 신.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일의 시작을 가장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시간 투자의 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 계좌를 바라보고 있는데 답답하더라도 투자의 신에서 좀 해결 방법을 찾아 놓으신다면 내일의 시작이 좀 기대되지 않으실까요? 아, 내가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서 조금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을 내봐야지 좀 기대가 되는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시간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답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고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이재필 전문가님과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시작을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들 월드컵 보러 가셨나요? 아직 월드컵 할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들 빠르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철학권 챔피언님께서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반올림 100%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면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의 귀여운 토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또 어떤 시장 보내셨는지 이야기 나누시고요. 종목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 꽉 채워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종목 상담 신청 받는 동안 오늘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힘이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떤 시장이었을까요? 자, 일단 저 11월 2주차 때 그때 워낙 많이 달랬죠. 그래서 한 주 만에 선물 기준으로 10포인트도 넘게 금요일 날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지난주하고 조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조금 약간 좀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방향성을 갖고 아래면 아래, 위면 위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타를 치느라고 막 난리더라고요. 보면 아침에 한 몇천억 정도, 오늘도 아까 처음에 1000억 정도 장 초반에는 선물 기준으로 매수로 시작했었는데 시간 조금 지나다 보니까 3600억 정도를 매도를 쳐요. 또 그러다가 오후장에 또 마감 무렵쯤 되니까 또 이걸 다 청산을 냈어요. 그리고 미결작정 부분들도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러는 걸 보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두고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조금 매매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뭐 가장 조금 시장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이 선물 시장이 아니라 좀 옵션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옵션 만기가 이때 11월 10일 이때였어요. 옵션 만기가. 그런데 여기서 이 콜옵션 화면인데요. 외국인들이 만기날 한 136억 정도 콜옵션을 매도를 쳤는데 뭐 136억 이거 현물 시장에서 136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큰일 나는 거고요. 선물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130억하고 선물 시장에서 130억은 진짜 차원이 틀린 그런 숫자입니다. 이 매도를 하루에 136억 쳤다면 굉장히 많이 친 거예요. 근데 이날은 만기날이었으니까 이 만기날이라서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뭐 이게 만기날이라고 전부 다 저 당월물 그러니까 지나간 거 11월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앞으로 올 12월물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부터도 시작해갖고 127억 매도를 하고 지금 이 지난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콜옵션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들은 풋옵션도 매도를 치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콜옵션, 풋옵션 같이 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뭐 그렇게 당장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포지션인데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무겁게 이렇게 옵션 시장의 수급 때문에 조금 눌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콜 쪽은 매도를 쳤고 그럼 풋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풋 쪽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요거죠. 자, 여기서 요건데 자, 아까 봤을 때 콜옵션보다는 지금 이 풋옵션보다는 콜옵션 쪽이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치죠. 자, 근데 요거를 뭐 콜 매도가 좀 많다고 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풋 쪽도 매도를 좀 이렇게 쳐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박스권을 염두에 좀 두고 나오는 그런 베팅이니까 뭐 지금 오늘 주도 뭐 보면 미국 증시가 선물 시장은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렇게 좋진 않네요. 만약에 뭐 오늘 정도에 빠지고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이 거기 영향을 받아서 빠진다라면 뭐 2,400 근처 정도가 될 텐데요. 2,400포인트 아래 구간까지 가는 거, 아래 구간에서 오래 머무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도 이 파생 시장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원치는 않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122평선을 아주 강하게 그냥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죠.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뭐 갭으로 이렇게 빵 띄었다가 한 3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저 뭐 아래에서 바로 받치고 있는 게 2,400포인트 바로 아래에는 이 122평선이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위에서 이 빨간 이평선 요게 22평선인데요. 22평선이 지금 현재 2,375포인트 정도에 있는데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21이평선하고 121이평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또 조금 방송을 하는데 캠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때 뭐 좀 이렇게 종목별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뭐 그때 좀 보유하고 그때 조금 뭐 이렇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분위기 조금 봐서 만약에 2,400포인트 아래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그때는 단기 받는 가능성을 두고 뭐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로 그렇게 크게 뭐 하락하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은 살짝의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안함도 커질 수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현명한 전략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투자의 신에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상담 신청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고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또 기운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반올림 100% 님께서 올려주신 한국카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100원이고요. 비중을 5% 담으셨어요. 향후에 어찌 될런지요 궁금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카본 오늘 11,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카본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한국카본이 올해 8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16,200원 정도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을 찍은 이유는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자, 이 LNG 본행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LNG선을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유럽 쪽에 이렇게 가던 가스들 같은 경우는 이 액화, LNG는 액화 천연가스죠. 액화를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긴 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관을 타고 이렇게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공급됐었는데요. 자, 이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공급되던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았죠. 그래서 러시아 쪽이 푸틴이 목리를 부리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자,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자, 계속해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러시아에 의존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한번 유럽도 지금 굉장히 크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카타르나 이런 다른 쪽 국가들, 이런 쪽의 의존도를 아마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높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운반하는 거는 이 관으로 연결해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LNG를 액화를 시키죠.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켜서 LNG로 만들어서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럽 쪽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그 천연가스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LNG선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3사들 이 LNG선 수주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배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좀 쫓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LNG선 쪽은 못 쫓아옵니다. LNG 추진선을 중국에서 전에 하나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다 중간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랬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거의 특화가 돼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LNG선 이런 쪽들은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요. 지금 받아놓은 일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LNG선이 많이 이렇게 만든다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본행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안 좋았어요. 재작년에 워낙 좋았습니다. 재작년에 워낙 좋았다가 작년에 조금 덜 좋아졌고 올해 조금 안 좋아, 작년보다 조금 덜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가 아마 글쎄요, 실적이 바닥을 보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쪽 내년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쪽이 굉장히 카본, 원래 카본 낚싯대 그 재질을 만들던 그런 기업인데요. 자, 탄수섬이죠. 요게 지금 이쪽 LNG 본행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드론이 무거우면 많이 못 날아가죠. 그래서 드론을 만들 때도 이 탄소 섬유 이런 재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전 얘기지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상 풍력 단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풍력 날개, 우리나라에는 뭐 풍력 날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은 없고요. 뭐 이런 거, 하부 구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인데, 자, 휴먼 앤 컴포지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이 풍력 날개를 만드는데요. 여기가 지금 기존에는 풍력 날개를 지금까지는 유리섬유로 만듭니다, 지금. 유리섬유로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탄소섬유로 대체를 해갖고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벌써 그때가 뭐 한 3년 정도 지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거의 좀 기술이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기술 완성도가 아마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휴먼 앤 컴포지트에 탄소섬유를 이 한국카본이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들도 나중에 좀 효율이 유리섬유로 하는 것보다 약 한 30% 정도 탄소섬유로 하면 효율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수명도 오래 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이런 쪽으로도 아마 뭐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발생이 되지는 않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본업에 지금 LNG 본행제 쪽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다른 쪽들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시간만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면 뭐 나중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12,100원에 매수를 하셨어. 지금 11,950원이면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신 그 요지는 조금 길게 보는 요지인 것 같은데,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거 보면 그렇게 또 길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보시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거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자, 어제 며칠 전에 굉장히 강한 이 양선을 뽑아냈죠. 거래량도 확 늘면서 이건 기관 매수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62평선이 이렇게 파란 선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저항을 받은 거예요. 자, 뭐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62평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22평선은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주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뭐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좀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자, 요게 돌파가 된다라면 글쎄 뭐 13,000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조금 보셨다가 길게 들고 가실 거면 일단 뭐 쭉 들고 가시면 될 거고요. 짧게 보신다라면 한 13,000원 정도 근처,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올림 100%님, 네, 길게 보고 들어갔어요 라고 댓글도 달아주셨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전략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바닥 찍고 내년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한국카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그로 인한 수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어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올림 100%님께서 아까 댓글을 통해서 또 주말에도 라이브 방송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올린 걸 제가 봤는데,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저희가 주말에는 우리 토마토 증권통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고 그 주말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또 댓글들 보겠습니다. 현경님 출첵하시면서 2차 전지 때문에 너무 속상한 하루예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좀 많이 흔들렸죠. 자, 그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거 있는지 함께 올려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그래 님께서는 월드컵보다 투자의 신을 선택하고 들어오신 거죠. 잘 오셨고요. 땅하늘님, 그리고 러너님, 김정희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은하수님께서 들어오셨군요. 모두 환영하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모비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만 원, 30%. 네. 31만 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굉장히 네, 오래되셨네요. 좀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그 물적 분할이 될지 인적 분할이 될지 정확한 걸 잘 모르겠는데 네. 두 개 회사로 그 모비스에서 또 이렇게 자회사로 된다고도 하고 했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 밖에 좀 더 가능성이 보이는지 하고요. 네. 미국 전기차 공장이 들어가니까 일부 모비스도 가서 또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로 볼 때 이 현재 가격에서 31만 원까지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갈 가능이 있는지 보유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현대모비스의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목표가라든지 대응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2021년 그러니까 뭐 지금 한 1년 반, 1년 네. 예, 한 이때 초 정도, 봄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고점에서 잡아갖고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26만 원대에서 팔려고 하다가 또 예. 놓쳤습니다. 예. 원래 잘 그래요, 보면 이게 주식이. 네. 자, 이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관련해 갖고는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분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물적 분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도 철회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요. 그게 네. 이 주주들의 반발이 이 소액주주들이 예전 같지가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3% 이상 같은 경우는 법률은 다 똑같고요. 3% 이상이 되게 되면 감사나 뭐 이런 선임을 할 때 이 대주주가 3%까지 요 정도까지 지분율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소액주주들 힘이 상당히 좀 강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 물적 분할 잘못하면 되게 많이 비난을 받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 쪽 뭐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좀 나오는 거 보면 지배구조 관련해 갖고 조금 부담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주주한테 티가 나게 그렇게 좀 많이 손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적 분할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적 분할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뭐 그런 실망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비해 갖고는 또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시장에 좀 기대치가 워낙 좀 높았어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전년 동기보다 많이 늘었는데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자, 뭐 전년 동기가 지금 작년 3분기가 영업이익 기준 한 4,576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5,76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20% 이상 영업이익 기준 실적이 늘었는데도 조금 실망감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도 조금 흐름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근데 미국 쪽에서 지금 뭐 당장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중간 선거 하기 전에 상원, 하원 전부 다 이 전기차 관련해 갖고 법안을 발의를 한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그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이죠.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걸로 처음에 법안이 됐는데 수정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그 바뀐 내용에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거나 또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전부 다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못 파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요. 이 연비 관련해 갖고 평균 연비라는 게 있어서 일정 파는 그 미국에다 자동차를 판 거 거기에 평균 연비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안 팔면 그 연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벌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뭐 올해보다 내년에 점점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경기 자체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되게 내년이 조금 되게 깝깝한 뭐 그런 상황이 내년 뭐 초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1, 2분기 정도에는 좀 되게 깝깝한 그런 상황이 한번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가 주가는 만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뭐 지금 주가는 내년도 한 5월 달 정도 이 정도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 하반기에 있을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러면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좀 너무 높습니다. 지금 31만 원 정도면 자, 지금 뭐 좀 이게 반등이 나오면 글쎄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30만 원대 이상으로 가려면 이 내년에 그러니까 그냥 초부터 시작해갖고 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좀 지나가야 한 30만 원 이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내년에 상반기에 조금 안 좋은 시기를 겪었다가 하반기부터 좀 좋아진다라면 후년에는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후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게 그 방치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니까 주가 자체도 한 내년 정도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 그쯤 되면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좀 위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뭐 종목도 현대모비스를 다 치려고 매수하신 건 아닐 거고요. 뭐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길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갖고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조금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시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 같다라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 상담으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도굴협회님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손실이 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내일은 또 수익이 커질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준호님과 벙벙님 살짝 늦게 오셨는데 잘 오셨고 행복하자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여러분들 계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수공백님의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선 ENT이고요. 9,450원 매수가 비중은 10% 담으셨어요.
인선 ENT가 폐배터리 ETF에 편입된 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 장기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인선 ENT 오늘은 8,92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뭐 3분기 실적은 살짝 감소를 했지만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전망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떨까요? 예, 이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인선 모터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지금 뭐 저 전기차 배터리를 폐배터리를 뭐 회수하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뭐 이 잔존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금 기술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이런 거 폐배터리를 좀 회수를 해서 요거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이게 이 발전량이 일정치가 않아요. 태양도 강하게 내려쬐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내려쬐고 풍력도 마찬가지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불지만 세게 불지만 태풍 올 때는 엄청나게 세게 부는데 또 잠잠할 땐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발전이 많이 될 때,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할 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측면으로는 그때 발전이 많이 된 전기를 그걸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 인선 ENT 같은 경우는 그 인선 모터스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관이 돼서 좀 거기에 전 ETF에 들어갔는 편입된 건 몰랐는데요. 편입이 됐나 봅니다. 자, 근데 뭐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금 폐배터리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완전히 뭐 시작도 안 한 정말 초기 단계의 시장입니다. 우리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2015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얘기가 좀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 배터리 소재 업체들 주가를 한번 보면 야, 뭐 이게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해 갖고 지금 가장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지금 선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뭐 성일 하이텍이나 그런 쪽이 가장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인선 모터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약간 좀 뒤늦게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이 폐배터리 관련되는 시장들이 향후에 워낙 커질 거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막 진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쟁 구도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서 그쪽에 인선 모터스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러면서 좀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청자님 보신 대로 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보시면 작년에 한 419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올해 한 398억 정도로 약간 줄었어요. 약간 줄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가 되면 이 폐기물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사이클을 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뭐 지금 2020년도, 2019년도, 2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때 2021년도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뭐 내년 정도가 되면 또 한번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조금 뭐 길게 보신다라면 장기적인 전망을 보신다라면 뭐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다가 덤으로 폐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부각이 되면 그때는 한 번씩 또 탄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때는 한번 뭐 단기적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때는 한번 끊었다 다시 잡든가 뭐 그렇게 하셔도 그런 방법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긴 관점이시라면 일단 보유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에 대한 꼼꼼한 분석 함께 도와드렸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하신 서당계 1년차님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행운님과 조이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또 소스라님께서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영희님께서는 지난주에 종목 상담 도움 주셔서 수익 내면서 비중 조절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후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원익 아이패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2,6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32,600원에 15%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이제 바닥 찍고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여기서 좀 더 사도 되는 건지, 어떻게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해서.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앞으로 네, 대응 얼마까지 전략. 갈 건지.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자, 이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자, 지금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많이 밀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요게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59,000원을 찍었으니까 거의 반토막, 현재 뭐 조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자, 뭐 요거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그때는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때인데, 슈퍼 사이클이다 하면 그때가 고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밀린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4분기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D램 가격 떨어진다, 낸드 가격이 뭐 정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글쎄요, 역설적으로 아까 보면 슈퍼사이클이다 그랬을 때는 고점에 가까울 때고, 적자가 난다, 뭐 안 좋다, 감산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역설적으로 좀 이 주가 자체는 먼저 반응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닥 근처,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바닥 근처 정도, 뭐 그 정도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뭐 올해 SK하이닉스 감산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감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재고가 많아서 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가도 좀 많이 빠졌어요. 이 반도체 업체들이 업황 관련해 갖고는 좋은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뭐 내년도 한 2분기, 그러니까 1, 2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더라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되게 안 좋을 때 언제쯤 이렇게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막 주가도 막 되게 많이 올랐고 되게 좋을 때 슈퍼 사이클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일봉으로 보고 계신데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하여튼 이게 주가 자체가, 이평선 자체가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2평선을 이때
붕괴를 시키고 올해 5월 달에 붕괴를 시켰네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이 122평선을 회복을 했다가 거기서 지금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래에서는 지금 22평선 자체가 빨간 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또 이 62평선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수급 측면을 보게 되면 기관 쪽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또 이렇게 좀 순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익 IPS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올해 실적이 좀 많이 작년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 뭐 작년에 12월 달에 적자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상반기 때 되게 좋았다가 작년 12월 달에는 적자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올해 1, 2, 3분기 이때는 약간씩 실적이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도 가게 되면 내년 온기로는 뭐 올해보다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내년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반도체 업황들이 좀 나아진다라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 SK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또 어떤 투자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일단 뭐 고점 대비해 갖고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그 주가니까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요게 뭐 두려워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위험 요인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내년에 좀 강하게 상반기에 강하게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뭐 상당 부분 조금 주가 자체는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시장도 상당히 좀 안정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나쁜 주가 흐름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그런 모습은 아닌데 뭐 좀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가정하에 저항선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여기가 전고점이 하나 있죠. 거기가 한 32,000원 약간 넘는 구간입니다. 그쪽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어요. 그쪽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고 또 그걸 또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242평선이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여기서는 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뭐 단기간에 조금 뭐 분위기가 좋아서 한 33,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 뭐 거기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길게 아까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듯이 이 내년 이후까지 길게 보신다라면 일단 뭐 이 주가는 뛰어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4만 원 정도까지 한 1년 정도 보신다라면 4만 원 정도 그 근처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저항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해보신다면 4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동양파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3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시는데요. 계좌 종목들이 모두 바다입니다. 동양파일의 손실이 마이너스 30%인데요. 전문가님 AS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온통 파란 종목들 가운데서 동양파일이 지금 가장 속이 쓰리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 종목이 5,100원대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에 한번 급등했을 때 일단 한번 끊어주는 자리인데 너무 원금에 조금 집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 다들 막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자, 일단 이쪽에서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터지는 모습이었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한번 끊어줄 자리, 거기서 뭐 원금 지금 보면 5,300원이면 올해 초 정도, 이때 정도 어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 지수대가 뭐 2,800-9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됐던 수준이죠. 오히려 뭐 5,000원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그렇게 시장 대비해 갖고는 그렇게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자리 같았는데, 자, 이것은 놓친 게 조금 아깝습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여기 작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발끈발끈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한번 발끈했다가 한번 훅 떴다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번 훅 떴다가 되게 많이 고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바로 뭐 이렇게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뭐 내년이나 그때쯤 되게 되면 그렇죠. 그때는 건설 경기,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뭐 주택 250만 호 그런 부분들도 하겠죠. 할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행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이렇게 반영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좀 발끈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여기서는 너무 아깝네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올해 봄쯤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라면, 그리고 이때도 못 파셨다라면 요거는 저 건설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러니까 뭐 저 주택 건설 막 할 때, 그때 내년 이후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발끈하는 구간, 가끔가다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이 종목은 이때도 한번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한번 나왔으니까 이런 구간이 다행히 조금 빨리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 좀 치고 나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되게 엉망인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일단 뭐 조금 좋아질 때, 업황이 좋아질 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양파일까지 해서 오늘 투자의 신 일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벅님 맞아요. 벌써 47분이라고 해주셨는데 벌써 50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럼 바로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종목들, 우리 시장들을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 이게 미니 강의가 메인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좀 난감하네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는 조금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이죠. 연준에서 금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얼마까지 이렇게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하고 지금까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물론 이 체중금리가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7%까지 테일러 준칙을 적용을 하면 7%까지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고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뭐 좀 모르죠. 그 부분이야. 뭐 저 경제적 저 지표 같은 것들,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 5%대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5%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들이 지금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4%예요. 4%인데 12월 달에 13일, 14일 연준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0.5% 올리는 거, 요거도 마찬가지 지금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5%가 되죠. 그러면 내년 1월 말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연준이 이틀씩 하니까요. 1월 말일하고 2월 1일이더라고요. 다음 연준은. 그러니까 그때 연준에서는 또 아마 0.25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번 0.25를 올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지표 자체를 향후에 나온 부분들을 보고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쵸? 이렇게 하고 끝낸다라면 현재 관심사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경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23년도 내년도에 최대 시장의 관심사는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지금 지난 주말에 국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과거 시장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놓고 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올해 작년 말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위기 극복 3년차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주가가 안 좋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미국 금리가 2년물, 10년물이 처음에 역전이 되고 이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죠. 지금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이 주가를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올라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두 번은 맞아요. 고장내시게도.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자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때그때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다 맞춰드렸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요. 자, 지금 오늘은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채 스프레드가 미국이 2년물, 10년물이 40년 내 최고치로 이게 벌어졌어요. 자, 62.41bp가 벌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국채 3년물하고 10년물도 이미 역전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다만 그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올 것이냐 아니면 약하게 올 것이냐 그 정도 차이는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었고 미국에 일본의 버블이 무너지는 그 단초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갖고 달러 강세로 인해 갖고 이런 부분들로 왔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 리만 사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쪽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은 그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내년 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오늘 미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까지 또 1시간 알차게 채워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재필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특별 게스트 안 오시냐고 오늘 못한 거 한 번 더 오셔서 앵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이 전해주신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잘 참고를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조금은 안전하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간들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